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2나노 양산 2026년 연기 루머 솔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TSMC가 2나노 양산이 원래는 2025년입니다. 2025년인데 1년 더 늦춰져서 2026년까지 할 수 있다. 원래는 2024년에 시험 생산, 2025년에 하반기에 양산 이렇게 원래 스케줄이 짜여져 있었는데 이게 2026년까지 연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지금 3나노 공정까지 핀팩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GAA, Gate All Around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TSMC는 진입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3나노의 핀팩 공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다 3나노 양산이 더 늦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수율 자체도 55% 정도, 삼성전자는 60%, GAA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지금 반도체 상황이 나쁘고 그리고 실제로 2나노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2나노에 대해서 누가 주문을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3나노 제품에 A17 프로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17 프로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A17 프로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고 물론 후에 가면 성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TSMC 2나노 양산 2026년 연기 루머 솔솔입니다. 자, 2나노의 양산에 대한 연기 루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입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오피셜로 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톰스 하드웨어가 21일 타이완 미디어테크를 인용을 해서 이러한 발표를 하죠. TSMC의 2나노가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연기 루머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타이완 업체의 타이완 지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간다란 이야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극심한 반도체 불황, 그리고 두 번째 핀팩 공정에서 GAA 공정의 전환의 어려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TSMC의 2나노 플랜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 바오산 2단계 시설에서 12인치 웨이퍼팹 P1부터 P4까지 4개를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리스크 생산, 가생산이죠. 그리고 2025년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2나노 양산 차질 루머를 보면 공급망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의 둔화, 주문사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이 때문에 당초 예상되었던 2025년 하반기 양산이 2026년까지 늦춰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가오슝 팹 2단계 2나노 공사도 지금 바오산 팹 1개월 후 장치 설치 작업 예정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바오산 팹의 이렇게 기간이 밀려지게 되면 이 가오슝 팹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소식에 의하면 2나노에 처음으로 적용되고 있는 GAA가 삼성전자의 AA 2나노에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영상을 올려드렸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GAA, Gate All Around를 먼저 사용을 했고 또 3나노 2단계가 또 진입이 되고 여기에 펠리클까지 적용이 되면
수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 높아진 수율, 이러한 GAA 공정을 먼저 선점했던 이러한 것들, 이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2나노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 선폭 회로가 더 적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번 써봤던 것을 다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2나노로 들어가게 되면 수율은 더 극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율 문제도 직면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TSMC의 3나노도 욕을 얻어먹고 있죠. 이 내용도 조금 알아볼게요. A17 프로, 지금 A17 프로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데 이전에 나왔던 A16 바이오닉보다 성능 향상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에 탑재가 됐는데 멀티코어 결과가 한 자릿수 향상에 그쳤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GAA와 같은 경우는 사면이 닿게 해서 전력 소모도 더 적고 누전류도 더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GAA가 더 수율도 높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GAA는 핀팩 공정보다 전성비 측면에서 10% 우위, 이 때문에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삼성이 TSMC를 앞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3나노에서 이미 한 대 먼저 맞았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나노의 GAA를 적용을 하면서 어쩌면 수율도 TSMC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예견을 했습니다. 먼저 예견을 했고 이것을 주문도 별로 안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율 다 따라잡았죠. 그리고 후공정 지금 i큐브, x큐브 이러한 3.2.5D, 3D, 3D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가고 있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삼성전자에게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GAA 수율은 60%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TSMC의 3나노보다 5%포인트 정도 더 수율이 높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GAA를 먼저 진입한 삼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찌감치 GAA 아키텍처를 연구를 했고 TSMC보다 2017년 IBM과 글로벌 파운드리와 협업을 해서 관련 이론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나노의 GAA를 먼저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과 같은 경우는 후면 전력 공급인 BSPDN도 개발을 했는데 이게 GAA 공정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GAA 공정 먼저 들어와서 이 후면 전력 공급을 하죠. 보통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한 면만 보통 사용해요. 한 면에 이 회로도 다 그려놓고 그런데 후면까지 다 사용하게 되면 거의 100%를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도 되게 높고 그리고 회로의 간섭도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삼성은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인 BSPDN 개발에 성공했고 2027년 1.4나노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지금 수요가 확보가 된다면 주문이 많이 오게 된다면 BSPDN 이 기술을 2나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2025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2026년 개발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고 인텔도 이미 개발이 진행된 상황이고 2나노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플라너팹, 핀팹, GAA 구조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MBC 팹을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시트 자체를 쭉 눌려서 접합 면적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싣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림 상단을 보면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의 지금 공정, 진화를 지금 볼 수 있는데 2022년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GAA 1세대 그리고 2023년
2세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나노에 대한 진입을 하면서 EUV 펠리클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는 3나노 핀팩 공정을 계속 사용을 하고 2나노 GAA 공정을 가지고 2025년부터, 그리고 인텔은 2024년 상반기에 2나노, 그리고 2025년에 1.8나노, 원래는 2024년 하반기에 1.8나노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금 이 진행 스케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SPDN이죠. BSPDN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BSPDN은 지금 인텔의 브랜드로는 파워비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비아와 일단 기본적인 반도체, 이게 기본적인 반도체고, 이게 파워비아라고 불리는 BSPDN입니다. BSPDN과 같은 경우는 이 시그널과 파워 자체가 한꺼번에, 일반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시그널과 파워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되지만, 이 트랜지스터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파워와 시그널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이 더 높습니다. 이것까지 적용을 2나노부터 먼저 시행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2나노가 TSMC의 2나노보다 더 먼저 빨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Advanced Process Roadmap of Major Foundries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SMIC와 같은 경우는 M+1 공정, M+2 공정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7나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M+1 공정, M+2 공정. 성능 자체는 지금 M+1, M+2가 성능 자체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10나노급 이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022년 3나노 Gate All Around Earlier 1세대 제품, 그리고 2세대 제품이 2024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을 하면 2세대 제품이 나오고 2025년 SF2라고 해서 2나노 제품, 2나노 2세대, 그리고 1.4나노까지 지금 내려간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TSMC도 같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밀려버리면 삼성전자를 볼 때 기술력으로 더 딸리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2나노에서 한번 보자. 2나노에서 우리가 기술력으로 너희를 눌러줄게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문량이 훨씬 더 늘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는 물량 자체를 훨씬 더 적게 받아요.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 크기도 적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크기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되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손해를 보지 않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